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요. 이 영상 강의를 개념 강의로 찍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좀 같이 하고, 그리고 활동 같은 것들도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온라인 클래스 혹은 저희 원격 수업을 좀 제가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같이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로는 일단 이런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었는지,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활동 같은 것들도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최대한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하느냐? 문법 요소의 이하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3시간 동안 아마 끝내게 될 텐데, 일단 이 시간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 요소들을 가지고 담화 상황,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넣는가? 왜 1학년 과정에 넣는가? 단순해요. 이런 요소들을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문법 요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을 다 문법 요소라고 하고, 앞에서 배웠던 그 총 4가지. 근데 여기 5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문법 혹은 담화까지도 연결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문장론 안에 포함이 되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높임 표현은 총 3개, 상대, 주체, 객체가 있고, 시간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직접 간접 인용이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후에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장들을 보자면, 이제 예시니까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남기는 이유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을 위해서도 있지만,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해요. 원격 수업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자느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백신 맞느라고 수업을 빠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공통의 어떤 수업의 질을 위해서 남기고 다시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예시를 보게 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이런 식으로 높임 표현이 됩니다. 높임 표현이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왜 친구야 안녕이 높임 표현에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건 높임 표현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테니까, 나쁜 표현이 있네 정도는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도 있고 읽을 책도 있네. 이거는 시간표 너무 쉽네. 읽은 내가 읽었던 거 과거고, 읽을은 아직 안 읽은 거 미래네. 시간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은 다 있고요. 어떻게 이것들이 활용이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먹느냐, 혹은 먹히느냐. 먹는 건 내가 주체성이 있고, 먹히는 건 내가 주체성이 없죠. 그래서 앞에 게 능동 표현, 뒤에 게 피동 표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햄릿이 얘기한 거, 죽으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제가 저번 시간에 햄릿 좀 언급했죠. 사과드립니다. 너무 수업을 좀 어렵게 진행을 해서. 아무튼 이런 문양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내 말이 아니지만 따온다. 야, 선생님이 너 빨리 교무실로 오래. 이거 사실 문장은 틀렸는데, 아무튼 오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인용 표현의 일종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틀렸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프린트를 보면서 높임 표현을 배워봅시다. 높임 표현을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에서 줄쳐야 될 건 이겁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있네요. 화자가 뭐죠? 말하는 사람.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그래서 민주야 안녕 했을 때 이 안녕이 높이지 않는 거구나.
그래도 이건 높임 표현이구나. 이해가 조금 되셨죠? 민주야 방학자에 보냈니? 이후도 다 민주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높이지 않는 태도라서 높임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높임법들은 상대, 주체, 객체 높임법 3개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상대 높임법을 알아볼 건데 상대는 말하는 사람이 없이 또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 높임법은 다 말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상대에 대해서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야 돼요. 이 상대가 누군데? 쓰세요. 자, 듣는 사람. 리스너한테 높임을 표현하거나 혹은 낮춤을 표현하거나. 그래서 이것들은 문장 종결원에 따른 주로 이걸 통해서 실현됩니다. 종결 어미. 우리 어미 배웠죠? 앞에 시간에서 8-1단원 고전 문법 할 때, 중세국어 할 때 종결 어미는 어떤 거였어요? 앞에 간이라고 변하지 않는 동사형사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미라고 해서 변하는 부분이 있었고 얘가 끝나면 이게 종결어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먹다 했을 때 먹이 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가 미. 이 다는 먹으리, 먹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재채기가 나와서 잠깐 영상을 끊었습니다. 자, 종류 봅시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지는데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격식체가 높임이고 비격식체가 낮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격식체도 비격식체도 높임, 낮춤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식체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어요. 격식을 갖추는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공식적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공식적인 상황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 날아가는 건 이해해 주세요. 컴퓨터 마우스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하고 싶었는데 연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상황일 때 이것들은 격식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앵커가 뉴스를 진행을 할 때, 기자가 브리핑을 할 때, 혹은 정부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격식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저기 청와대 대변인이 딱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오시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갖춰야 될 때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격식체를 쓰게 됩니다. 간혹 제가 이제 여기 지나다닐 때 인사하는 친구들 중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밑에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4반의 그 남자친구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친근한 사이고 요거는 거리감이 있을 때 구분을 해보자면 하십시오체 주로 습니다로 구분이 많이 돼요. 평서체에서.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표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 뭐 그런 것들로 실현이 많이 돼요. 제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십시오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하오체는 어떤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안 쓰는 것 같죠? 이거는 거의 동갑이나 혹은 자기보다 약간 낮을 때, 뭐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격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계체는 주로 부장급.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공감이 안 되겠네요. 아마 혹시 옆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듣고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계체를 실제 직장에서 써요? 씁니다. 이것 좀 해주게, 이것 좀 결제 좀, 이거 결제 좀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격식, 어떤 공식적인 상황일 때 많이 씁니다. 헤라체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서 굉장히 하급 직책한테 명령을 할 때 헤라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하십시오체는 제일 위에 있어서 아주 높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사 높임이 됩니다. 하우체가. 아유, 글씨가 날아가네요. 여러분들 말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계체가 예사 낮춤, 헤라체가 아주 낮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높임, 낮춤, 해요.
저기 이것 좀 해줘. 해요. 이것 좀 해줘요. 했을 때는 요거는 친근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 사이에서 존댓말 쓰는 경우 거의 없지만 성인들 친구 중에서는 존댓말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동료 선생님들과는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뭐 정말 친한 선생님들 있죠. 근데 이 선생님들과는 그래도 서로 낮춤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직장 동료기도 하니까. 그래서 유자는 쓰는데,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는데 해요체를 많이 써서 최대한 친근하게. 그래서 커피 내기 할 때, 자, 가위바위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사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은 해체를 쓰게 되고 낮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친구 사이의 낮춤도 높임법 중에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고 상대 높임법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청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를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주체란 뭐냐?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 높임을 쓸 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를 높이게 하면 무조건 주체 높임법이에요. 주어는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과는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무조건 문장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볼게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십니다. 그럼 누굴 높인 거예요? 시장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를 높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머니가가 주어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중세국어 할 때 배웠거든요. 한 달 돼서 다 까먹었으려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주격조사 네 가지 뭐 있었죠?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안 드렸지만 아무튼 한번 정리를 잘 하고 있었네요. 이, 가, 에서, 에서. 까먹었으면 빨리 전 페이지에 필기돼 있나 안 돼 있나 보세요. 분명히 필기해놨습니다. 네,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 중에서 깨서 하나만 높임이에요. 이 주격조사,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 중에서 깨서만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는 주체높임법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기 써있죠. 두 번째, 시장에 가십니다. 그냥 가다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시를 넣게 돼요. 그래서 가십니다 했을 때 여기에 시를 우리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아까 했었죠. 끝에 오는 어미에 그 전에 오는 앞선자 써서 선어말 어미. 그래서 시로 선어말 어미로 주체 높이법이 구현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다 시 있네. 아, 얘네도 다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주체 높이법이 구현이 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는 요거 꼭 필기 거기 옆에다 줄 써놓으세요. 특수한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다에서 가시다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일반 단어에서 그냥 다른 단어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다의 전 단계 낮춤 표현은 있다예요. 있다, 계시다. 그죠? 주무시다의 전 단계는 뭐예요? 주무다가 아니라 자다에서 주무시다로 갑니다. 잡수다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먹다에서 잡수시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특수한 어휘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수다도 애초에 높임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특수한 어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들면 이것도 있죠. 드시다. 이 드시다도 잘 필기해두세요. 왜냐면 들다가 있거든요. 그러나 들다가 먹다에서 왔잖아요. 그죠? 먹다에서 드시다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높임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특수한 어휘는 동사나 형용사로 구현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명사도 됩니다. 어떤 명사가 되냐면 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도 됩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잘 쓰더니 점점 무너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사도 특수한 어휘 돼요. 그러니까 어휘가 뭔가 높임 표현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다 특수한 어휘로 주체 높임법이 구현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춘추도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어들은 대부분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객체 높임법이 아니라 갑자기 문제가 나왔죠? 왜 문제를 넣었냐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끊으려고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문제 풀고 뒤에 있는 다시 객체 높임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 계속 되니까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컴퓨터 끄고 게임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 문제 풀고 다시 복귀하겠습니다.